내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도래합니다. 10배 정도를 본다면 무난하지 않을까 싶은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시간을 내서 공부하고 관심을 가지면 제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 여러분들을 배신하지는 않습니다. 세 가지를 꼽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워낙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회복하는 과정이고요. 올해만 보면 이제 2배 이상 올랐지만 2년치를 보면 그냥 떨어진 상태거든요, 아직. 또 한 가지는 SEC가 재판을 2개를 줬어요. 하나는 리플한테 줬고 하나는 그레이스케일한테 줬는데 결론은 뭐냐면 미국의 법원이 SEC한테 자의적이고 변덕스럽고 네 맘대로 하는 거 이제 그만해 이런 거예요. SEC는 비트코인 관련한 파생 상품의 허가권을 갖고 있어요. 비트코인의 허가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블랙락이나 이런 다들 아는 회사가 SEC에 비트코인 관련한 상품을 신청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240일 동안 연기할 수 있어서 내년 1월이나 3월에 여러 ETF의 신청 시한이 돌아오면 한꺼번에 전부 승인을 한다는 소문이 지배적이에요. 소문이 지배적인 거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하고는 사실은 다른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비트코인을 지켜보았지만 SEC가 ETF를 승인한다는 소문이 지배적이었던 데는 제가 기억하기로 벌써 3번째입니다. 그러다 캔슬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도래합니다. 비트코인 반감기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예요. 3가지 정도가 있네요. 2년 전에는 이제 비트코인 물어보면 인덱스 오브 일리시트 액티비티 그래가지고 불법적인 일의 지표야. 특히 자금 세탁에 사용되지 이렇게 말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지정학적인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인터내셔널 어셋이라고도 하고 금융의 혁신을 가져오는 잠재를 갖고 있다고도 하죠. 좋은 말 다 갖다 붙이는데 내용이 바뀐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금 세탁에 쓰이는 이유도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그 속성 때문이고 국경을 무시하는 속성 때문이고 로컬 화폐에 지배당하지 않는 그런 인터내셔널 어셋일 수 있는 것도 바로 비트코인이 국경을 무시하는 보편적 자산으로서의 갖고 있는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알고 있었는데 옛날에는 이거를 막아야 되는 입장이었으니까 부정적인 걸 부각한 거고 2년이 지나서는 자기네 회사가 이것을 주요한 상품의 근거로 삼으려고 하니까 이제 좋게 말하는 거겠죠. 원래 이제 엘리트들이 그래요.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지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대답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건데요. 일단 중국은 ETF에 관심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비트코인이 치솟아 오르는 것에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2013년도 비트코인 붐 때 물을 끼얹어서 찬물을 끼얹어서 끈 것도 중국이에요. 중국 인민은행장, 중앙은행장이 바로 대응을 했죠. 그래서 중국의 기업들은 비트코인에 노출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바로 폭락을 시켰고요. 2017년도에는 중국의 입김이 좀 약화됐지만 거래소를 퇴출시켰어요. 중국 내 비트코인 거래소를. 2021년도 불장에서는 채굴자들을 퇴출시켰죠.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 붐이 다시 온다면 중국이 남은 카드는 중국인들의 비트코인 소유 금지일 겁니다. 할 거라고 보는데 확실하진 않지만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거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겠죠. 실제로 못 막죠, 비트코인은. 채굴도 못 막았어요, 결국은. 중국의 채굴 비중은 대략 20% 정도 봅니다. 한때는 거의 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슬금슬금 올라갔죠. 중국은 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작지 않아요. 큰 나라를 아직 저는 그래요. 국가 행정력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15억의 인구를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그런 국가 행정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아직 없지 않을까. 그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중국은 왜 그러냐면 자본 유출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중국으로 자본을 들어오는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중국에 있는 자본을 외국으로 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아직 정확하지는 않은데 미국의 엘리트들은 오래전부터 공부를 한 거고요. 물론 중국도 오래전부터 공부한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의 엘리트들은 비트코인 막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막을 수 없으면 포섭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금융망에서 포섭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음모론적인 레파토리지만 이번에 바이낸스 사건도 그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는 이제 지금 전 세계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거래량의 40%를 차지해요. 근데 오너는 중국인은 아니지만 중국계잖아요. 근데 FTX, 바이낸스 전부 이렇게 뭐 하고 있을 때 미국의 월가에서 피델리티 뭐 이런 회사들이 거래소 만들었어요.
그 거기서는 이제 여러 코인을 하진 않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다음 라이트코인 이렇게 하는데요. 비트코인 캐시가 있다가 퇴출됐죠. 그러니까 원래 이 거래소업이라는 게 기존 금융업의 업권이거든요. 왜냐하면 고객 예탁금도 되게 많고 그 예탁금 관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금융망이 해야 되는 일인데 금융기업들이 여태까지 태만했죠. 태만하다가 이제 보니까 이게 시장이 되겠거든. 그러면 여태까지 이제 이 시장에서 잘한 애들을 잘라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를 들면 자를 수 이번에 이제 짱펑 짜오는 자금 세탁으로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제도권이 이걸 품으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누가 이익을 보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야 이게 사설 거래소는 믿을 수 없고 금융기업들이 스폰서를 하거나 금융기업들이 주주로 있거나 금융기업들이 직접 하는 거래소를 이용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이제. 미국은 원래 자본의 유출이나 유입에 되게 유연해요. 노출되어 있고. 근데 중국이나 우리나라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죠. 왜냐하면 중국이 우리나라 모델을 따라왔으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자본이 유출된다 그러면 우리는 나라 망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한 번이 들어왔다가 우리가 한 번 당했죠. 그래서 중국은 자금 시장까지는 금융 시장까지는 개방 안 했었는데 미국이 지정학적으로 이걸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미국도 싫어하지만 중국한테는 저게 아주 그 급소이라고 판단이 되면 비트코인을 미국은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서 중국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어서 사회 총동원 체제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중국을 그 총화 체제, 중국어로는 중국 한자는 총화 체제예요. 사회 총화 체제의 균열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쓰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아직도 정치인들은 목소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의 3명의 의원인데 크리스 홀렌하고 엘리자베스 워런하고 팀 카인이 미국 정부한테 북한이 30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 관련한 그런 절도를 했고 2018년 이후에 그중에 50%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쓰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8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상원 의원이면 미국에 뭐 쉬운 명밖에 안 되는 굉장히 초고 엘리트들인데 이들은 아직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직도가 아니라 이들은 되게 강경해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한테 유리하다 이런 걸 떠나서 비트코인이 하마스에 도움되고 북한에 도움되고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어떤 단일한 목소리를 낸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오히려 중국이 단일한 목소리를 내죠. 중국이라는 사회 특성상. 네. 그래서 미국의 합의 과정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미국은 또 단순하지가 않아서 실력들이 또 있어갖고 설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거지 중국 정부가 많이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비트코인은. 그래서 미국의 그 국방이나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근거들을 내부에서 얼마든지 얘기하고 있을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이 이렇게 아무리 해도 이게 미국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걸 이제 인정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 미국은 되게 실용적인 마인드가 세니까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고 통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관리하고 통제하려면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수밖에 없어요. 제일금융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정확한 통계는 찾아봐야 되는데요. 그 1차 반감기 때는 100배 이상 올랐던 걸로 알고 있어요. 2차 반감기가 이제 2016년에 일었었고 2017년도는 한 20, 30배 반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20년에서 2021년 반감기는 10배 정도라고 보여지네요. 이거는 이제 어디서 어디까지를 잡느냐에 따라서 계산이 다 틀리니까 대략 아주 많이 올라간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분명한 건 반감기 효과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건 맞아요. 왜 줄어들 수밖에 없냐면 질량이 커졌잖아요. 덜 오르면 덜 떨어집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사이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물리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경험했던 10년 전에 비하면 굉장히 얌전한 진동이었던 거예요. 사실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수요가 일정하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2배만 올라야 되죠. 2배 이상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또 하나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 떨어지냐면 반감기라는 게 이제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건데 채굴자들의 소득이 반으로 딱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채굴자들이 채굴기를 꺼야 돼요. 아니면 채굴을 그만하든가.
그러면 채굴자들이 순기능이 있어요. 비트코인의 강건성을 높이거든요. 강건성 그러면 튼튼하게 해주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보안상으로. 그러면 채굴자들이 스위치를 끄면 덜 튼튼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면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더 수지타산이 안 맞아 떠나고 그러면 채굴자 떠나니까 더 덜 튼튼해지고 약해지고 그럼 가격 더 떨어지고 그럼 채굴자 더 나가고 이 무한 순환을 이제 데스 스피럴이라고 그래요. 죽음의 소용돌이. 그래서 매번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난 3번 동안. 50에서 25 될 때, 25에서 12.5 될 때, 12.5에서 6.125 될 때. 요번이 이제 4번째가 되는데 이번에도 죽음의 소용돌이 얘기가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그걸 사람들이 많이 바이하진 않을 거예요. 많이 그거를 귀담아 듣진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이번에는 이제 반감기 효과가 선방이 될 가능성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10배 정도를 본다면 무난하지 않을까 싶은데 기준점이 지금이 아닙니다. 기준점이 올 초예요. 올 초에서 벌써 2배 됐거든요. 이거보다 2배가 더 되면 10배 근접해져요. 한 번만 더 2배 되면 2번만 더 2배가 되면 이제 10배가 되는 거죠. 2의 n승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2배, 10배라는 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면 까마득해 보이지만 2의 3승만 하면 8배거든요. 매각 지금 5천만 원이라고 치고요. 이게 지금 6개월 전에 1억에서 5천만 원이 됐어요. 반토막이 냈다면 우리가 지금 분위기가 어떨까요? 지금 저 방송 찍으러 안 나오겠죠. 이게 지금 이렇게 까불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찍을 수 있는 건 지금 2천 몇백만 원에서 올라왔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논리적으로는 사실은 반대예요. 사람들의 기분은 지금이 좋죠. 근데 사실은 1억에서 떨어진 5천만 원이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나 모든 자산은 비용과 관련이 있어요. 특히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를 가지고 따지거나 주식처럼 배당률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동안 얼마만큼의 매몰 비용이 들어갔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1억에서 5천만 원이 됐다는 얘기는 1억에 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1억에 산 사람들이 5천만 원이 되면 고통을 받지만 그들은 5천만 원 이상에서 팔려고 하지 웬만하면 지금 팔려고 안 하겠죠. 근데 2,500만 원이 5천만 원 내면 들떠가지고 1억이 될 기대에 벅차있겠지만 냉정한 사람들은 벌써 수익률이 2배이기 때문에 자기가 들인 비용에 비해서 1배를 벌었으니까 처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비용의 함수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채굴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굳이 관련을 맺는다면 비트코인이 1억일 때 채굴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냐면 1억이 들어갑니다. 비트코인이 5천만 원이면 지금 채굴하는데 5천만 원 들어가요. 그건 안 믿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채굴자들이 자원을 무한히 쓸 수 있다는 전제를 좀 하자고 비현실적이지만 지금 채굴 가격은 5천만 원인데 비트코인 1억이야.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합리적이라면? 채굴을 더 키겠죠. 채굴기를 더 킬 거예요. 왜냐하면 킬수록 이익 아니에요? 언제까지요? 마지막에 채굴기를 켜서 동원하는 그 비용이 1억이 될 때까지 할 겁니다. 근데 만약 지금 채굴해서 캐는 가격 비용이 1억인데 지금 가격이 5천만 원이요. 어떻게 하겠어요? 채굴기 다 내립니다. 채굴기를 쫙 끄죠. 채굴할수록 손해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한계 비용 수렴의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한계 비용이 가격하고 수렴되는 건 미시경제학의 공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못 믿는 사람 되게 많은데 이게 이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것도 이상한데 아니 비트코인이 1억 5천만 원인데 채굴에 5천만 원이 든다고? 이것도 되게 이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게 더 이상하거든요. 그렇죠. 채굴자가 아니라 이제 채굴에 동원되는 파워를 말하는데요. 해시레이트라고 해가지고 초당 난수표를 찍는 횟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줄어들면 비트코인이 몇천 블록 지나가지고 그게 보통 2주인데 평균을 내요. 그래서 컨펌이라고 하는데 컨펌이 이루어지는 속도가 평균 10분인데 10분보다 이게 짧아져. 쉽게 말해서 지금 채굴 파워에 비해서 난이도가 낮은 거야. 그러면 채굴이 막 1분마다 됩니다. 1분마다. 처음에 딱 컴퓨터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복사해가지고 딱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채굴 1000개가 그냥 한 번에 됩니다. 쫙 돼요. 그럼 못 보셨죠? 그러면서 이제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난이도라는 건 이제 채굴이라는 작업이 빙고를 맞추는 건데 빙고를 맞추는 과정에서 앞에 0을 무조건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 0의 자릿수가 늘어나요. 이게 난이도거든요. 그러면 앞에 우연히 때려가지고 앞에 0을 0000000 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걸 우연히 때려가지고 0000000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니까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이게 2주에 한 번씩 프로그램상 변경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채굴자가 늘어나면 채굴 파워가 올라가니까 채굴 속도가 빨라지니까 채굴 속도가 평균 5분이 되면 채굴 난이도가 2배로 팍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진 않는데 함수를 보면 함수가 이렇게 되게 완만하게 변하도록 되어 있어요. 채굴 난이도 올라가서 다시 10분으로 맞추고 채굴자들이 부족해 난이도에 비해서. 그래서 채굴을 아무리 해도 10분마다 안 되고 1시간에 한 번 될 때도 있어요. 비트코인도. 그래서 그걸 2주 동안 평균 냈더니 한 40분에 한 번밖에 안 돼. 그러면 채굴 난이도를 낮춰가지고 10분에 맞추는 거죠. 이런 과정이 있어요. 비트코인. 그 금의 채굴하고 비트코인 채굴을 비교해 설명해주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금은 가격이 오르면 채굴자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금이 채굴이 더 됩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채굴자가 아무리 늘어나도 비트코인이 채굴이 더 되는 건 아니에요.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채굴업자들이 없어진다 그래서 채굴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난이도가 낮아져가지고 채굴이 돼요. 뭐 그렇죠. 채굴자들이 뻐기고 다니면 늘 가격이 떨어지더라고요. 근근히 비즈니스를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과하게 올랐다는 거죠. 채굴자들은 비용을 지불하는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채굴한 거를 비용으로 내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한계 비용 수렴의 원칙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 내고 나면 별로 남는 게 늘 별로 없어야지만 시스템이 강건한 상태인 거죠. 쉽게 말하면 채굴자들은 비트코인이라는 화폐의 발행자들이기 때문에 발행자가 이익이 많다는 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랑 비슷한 거예요. 쇠노리지가 많다는 뜻이거든. 중앙은행이 5만 원짜리 발행하면서 얼마 쓰겠어요? 한 5천 원 쓴대 5천 원.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 우리가 안 믿는 대신에 비트코인을 믿는 이유는 비트코인 5만 원짜리 발행하는데 5만 원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비트코인을 투자할 때는 각오를 하셔야 되는 게 저도 그거를 망각해서 아주 오랫동안 한 1년 반 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제가 비트코인에 빠져가지고 살 때 평단가가 50만 원이었지만 제가 분할 매수라는 원칙이 이제 너무 중요하니까 3주에 걸쳐서 분할 매수했거든요. 그런 분할 매수를 하면 안 되는데 3주에 걸려서 분할 매수를 하고 나서 한 달쯤 지나가지고 반토막이 났어요. 사실은 뭐 기다리면 되는 거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반토막이 났을 때 내가 같은 돈으로다가 썼으면 그 좋은 비트코인을 2배나 더 얻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쨌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늘 다음 달에 내가 이번에 투자하면 다음 달에 반토막이 날 수 있다는 그런 사고를 해야 돼요. 사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 세계에서는. FTX 사건도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무슨 일이든지 벌일 수가 있고 사람들은 무슨 일에서 반응을 하고 다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되게 쉽지만 이 쉬운 지식을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오해를 하죠. 예를 들어서 가격이 요번에 짱펑짜오가 이제 그 감옥 간다는 뉴스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더 떨어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거를 안 좋은 뉴스라고 해서 그래요. 근데 지금 가격이 버텨주니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좋은 뉴스네. 생각 바꾸는 거거든요. 오해가 늘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투자할 때는 다음 달에 반토막이 날 거를 각오하셔야 돼요. 업사이드도 크지만 반토막 날 수 있어요. 비트코인이니까 반토막만 보면 되는 거죠. 다른 알트들은 다음 달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비트코인을 발견하면서 바로 책을 썼어요.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알려야 된다는 어떤 그런 사명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강했다라는 책을 써서 저작가 60%로 300권을 사서 택배비까지 물면서 지인 300명한테 돌렸습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지금 100배가 올랐으니까 제 주변 지인들 300명 중에 한 100명은 부자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100명은커녕 뭐 10명도 안 될 거예요. 대부분은 책을 받았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까먹고. 제가 비트코인을 설득하면서 좌절을 많이 했어요. 비트코인을 설득할 수 없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오해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비트코인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화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고요. 또 금융에 대해서 잘 몰라요. 금융에 대해서 안다는 사람들은 그냥 현실 금융의 메커니즘을 아는 거고요. 우리가 인간이 왜 금융을 필요로 하고 금융이 근본적으로 뭘 해결하고 금융이 도대체 뭔지에 대한 고민을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어두운 게 국가예요. 국가에 대해 안 살고 국가를 믿으면서도 국가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전부 이공계가 답하는 게 아니라 인문학적인 지식이 상당히 추측돼 있거든요. 인문학적인 지식의 정점은 2000년 그리스라고 볼 정도로 동양에서도 노노 맹자가 절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오래전에 완성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런 담론들은.
근데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할 뿐이에요. 나갔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제가 그 1차 자료에 접근해 가지고 그걸 다 읽은 건 아니지만 그런 족보가 있는 인문학을 가지고 화폐 자체, 금융 자체, 국가 자체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면서 비트코인을 설명해 보려고 시도했죠. 그러다 보니까 책이 되게 두꺼워졌어요. 이 책을 읽으면 이번 책에 대한 반응들을 쭉 봤더니 그래도 전작들보다는 매우 쉽다라는 반응이 많더라고요. 아마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게 책이 더 쉬운 건 아니고 그동안 또 많이 노출이 된 거죠, 본인이. 그동안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여러 유튜버들도 있고 이제 듣다 보니 좀 많이 이제 납득이 됐고 그리고 사람들은 익숙해지는 거하고 이해한 거를 혼동해요. 사실은 익숙해진 거죠. 이해한 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 이제 가격이 떨어져 보면 알아요. 가격이 떨어져 보면 공포에 저도 그러거든요. 공포에 순간적으로 본능이니까 공포에 휩싸이면 내가 뭐 한 거지라는 생각을 제가 몇 번 했어요. 지난 10년 동안. 아주 많이는 안 했는데 2번, 3번 심각하게 내가 혹시 큰 착각을 했나? 가격이 떨어지면 저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해한 거 아닐 거예요. 가격이 떨어지면 다 던지거든요. 이해했다면 그렇게 쉽게 안 던져요. 근데 비쌀 때 던지겠죠. 이해했다면. 근데 떨어지면 던져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해한 거 아니에요. 익숙해진 거죠. 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그 비트코인의 계절은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2년 정도 보고 있는데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시간을 내서 공부하고 관심을 가지면 제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 여러분들을 배신하지는 않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엘리트들이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멀리하도록 하고 있는 것뿐이고요. 비트코인은 도도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인생이 지금부터 한 10년 이상 남으셨다면 여러분하고 같이 가는 현상이니까 반드시 시간과 관심을 들여서 공부해 보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